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그렇죠. 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뭐 북한이 5차 핵실험하고 4차 핵실험 간격이 너무 짧아요. 네. 1월 6일 날 4차를 했죠, 금년. 그리고 9월 9일이니까 불과 뭐 1년에 2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6차도 곧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막 나오고 그럴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3년 정도 터울을 두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9개월 만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 북한이 핵폭탄 따로 미사일 따로라고 얘기했는데 네. 핵실험을 자주 하게 되면은 그 핵폭탄을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소형화, 경량화를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핵실험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사이에는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이 너무나도 난리가 나니까 네. 그거를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다른 쪽 방향, 즉 미사일을 큰 거 만들고 잘 날아가는 걸 만든 거죠. 그 얘기도 지금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큰 걸 만들면은 핵실험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를 빨리 시키지 못하더라도 큰 미사일에다 갖다 달면 된다. 네. 어차피 그 완성이 되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5차 핵실험을 했다는 거는 소형화 경량화라는 측면에서 충격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다는 그런 얘기죠. 그야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를 뭐 저 사람 돌았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핵을 만드는 그 전략 하나는 돌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목표를 세우고 그냥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종점을 향해서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보고 우리가 그걸 그냥 무작위적으로 야, 저 친구가 지금 세상 물정 그거 아닙니다. 자기는 그 핵 전략을 가지고 이걸 한순간이라도 빨리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네. 뭐 국제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대만의 중국 시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밀약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중국 수뇌부가 김정은 정권만 무너뜨리는 외과적인 수술 폭격, 서지컬 어택을 미국이 한다면 그건 용납하고 그 이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지만 않는다면 뭐 얼마든지 레짐 체인지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거 뭐 난 기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그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김정은이를 뭐 핵을 뺏고 뭐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그러는 거 이상이죠. 네.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미국한테 유리한 체제, 미국한테 적어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지. 김정은이라는 그 자연인 하나 없애는 거가 그리고 중국이 영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거는 두 나라가 합의할 사안까지는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제거 이후에 그렇죠. 친중적인 군부 연합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패권 경쟁인데 적어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패권 다툼할 때 자기한테 손해가는 전략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김정은만 제거를 했다? 그럼 제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 제거된 다음에 북한은 미국한테 뭐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그 국제정치 학적으로 그런 그 미략 같은 건 좀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의미가 말씀이시네요. 없는 거라기보다도 그게 만약 우리라면 우리가 미국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그 생각이죠.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네가 가서 그냥 꼰총으로 쏴주고 그러지 왜 미국이 폭격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이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좀 들여와 달라는 요청을 미국 측은 공식적으로 거부했죠. 그 거부한 사람이 성킴 씨인가 그렇죠? 성킴 대사인가? 네, 전 주한미국 대사.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그것도 좀 그런데 일단은 왜 미국이 그냥 즉각 거부를 했냐 그랬는데 나는 거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미국 건데 우리가 갖다 놓고 말고는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그걸 갖다 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미국이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갖다 놓게라고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에 조금 더 골치 아픈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핵무장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뭐 힘들지만은. 근데
그거 갖다 놓는 거는 설득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냐, 미국 거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북한 핵에 대항하는 순서로 마지막이 핵무장이지만은 네. 핵무장하는 것보다 그 앞 단계가 미국 핵을 다시 갖다 놓는 거로 이제 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핵무장이지 미국 핵 갖다 놓는 것보다. 이충건 박사님은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신데 예. 한 시청자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예. 사실상 탈퇴를 막은 조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탈퇴 못하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사실상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뭐 국가 비상사태에는 탈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탈퇴한 국가는 없고 북한이 북한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었죠. 네. 예. 이제 여기서 참 그것도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국제법학자들이 싫어하죠. 네. 싫어하는데 이게 우리가 핵을 만드는 건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NPT 탈퇴하는 건 법적인 행동이죠. 네.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NPT를 탈퇴했을 때 국제사회가 가할 압력,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한국이 탈퇴했다고 이제 압력을 가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그 근거를 대지 않는 상식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북한도 감내했어요. NPT, 아무것도 없는 북한조차도 감내를 하고 만들었는데 네,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잃을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네.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잃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그 핵을 만드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면 부를 잃는다고 그랬는데 네. 그 건강보다 부가 더 중요한 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걸 했다고 그래갖고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파탄 내겠다는 나라가 누굴까? 미국이나 뭐 미국이죠. 실제로 파탄낼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 한 하나입니다. 나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우리가 파탄 내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자기한테 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핵이 미국을 향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고,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핵도 다른 모든 나라가 무서워하는 핵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 핵이 무서워야지. 네. 근데 한국이 핵을 만드는데 그러면 세계가 다 덜덜 떠냐? 그럼 세계가 제재를 하겠죠. 근데 야 저것들이 저 나라가 정말 그 할 수 없이 만드는구나 그러면 제재할 나라가 없습니다. 뭐 도와주지는 않겠지만은 미국도 미국 학자들 중에서 제가 한국이 핵 만들어도 된다는 뭐 이게 조건은 물론 됐어요. 이런 조건하에서는 핵 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네. 브리진스키가 얘기했고 미어쉐이머가 얘기했고 정치가로서는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죠. 왜? 한국이 미국의 적국이 되는 편에 먹히는 거는 싫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도와주지 못하려면 너는 그래도 독립국가 그 안보를 유지한 나라로 남아 있거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가 NPT에서 나가면은 뭐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데 그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해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이유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건지. 예를 들면 NPT 조약에 서명한 나라 중에 독자 핵 개발을 추진했던 나라가 북한 이외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죠. 네. 뭐 이란은 근데 북한 근처도 못 갔죠. 그 만드는 수준이 뭐 핵실험 한 번도 안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경제 제재 때문에 그것도 트럼프는 그런 딜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렇게 막 분노하고 있는데 결국은 북한 하나가 이제 NPT 탈퇴하고 핵까지 간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핵은 직접 한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건 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게 네. 아니라 직접 한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가 북한이 자꾸 생존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다 쓰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생존을 위해서면 밥을 만들어야지 옷을 만들고 핵폭탄은 씹어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논리가 연결되는지. 네. 물론 이제 넓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국을 지가 다 점령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생존으로 보면 맞는데 그 정말 그 언어의 의미를 봤을 때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과의 싸움에서 지가 승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핵 전략은 뭐냐면은 핵을 만든 나라는 다른 나라가 싸움을 못 걸어요. 그 핵이론에. 즉 북한은 내가 핵을 만들면 미국이 나를 못 때린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핵이론은 핵이 있는 나라는 핵이 없는 나라랑 싸웠을 때 안 싸우고 이겨요. 그래서 북한의 핵은 미국은 나한테 덤비지 못하고 남한은 안 싸우고 내가 무릎을 꿇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핵이론의 그 기본 정통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뭐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뭐를 협상하는데 미국한테 잘 보이고 착한 나라가 되면 협상이 안 해도 되잖아요. NPT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독자 핵 개발한 사례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건 아예 가입을 안 했죠. 네. 가입을 안 했고 남아공은 몰래 만들었다가 몰래 폐기했다고 뭐 이제 폐기하고. 나중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폐기한 나라들 잘 보면은 국가 안보가 그렇게 심각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네. 이란을 지금 누가 공격합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제 이란, 이라크. 뭐 이라크 근데 지금 이라크도 뭐 네. 이라크라는 그 라이벌이 없어진 것이죠. 인도, 파키스탄은 이제 서로 간에.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은 서로 라이벌이니까 그건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은 네. 자기보다 훨씬 센 나라가 있고 네. 남미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없잖아요. 네. 그 위협할 나라가. 그래서 없는 나라는 이제 해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말 안보가 심각한 그 이스라엘 뭐 그는 아예 NPT 가입도 안 했으니까 그건 뭐 말할 거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만약의 경우 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북한 다음으로. 네. 근데 이제 북한의 핵은 너무나도 그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한국이라는. 그래서 저는 뭐 그럼 다른 대안이 뭐 있냐는 그 얘기죠. 다른 대안이. 다른 대안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북한 핵을 제어할 다른 대안이 지금 네. 일단 미국의 전술핵 들여오는 건 거부했으니까요. 그 미국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킬체인 같은 거는 제가 얼마 전 세미나에도 얘기했지만은 킬체인은 핵을 가진 나라를 핵이 없는 나라가 먼저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무지하게 그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미국도 킬체인이 있다는데 걔네들은 보복할 수 있는 핵이 있으니까 킬체인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것이 없이 킬체인만 갖고 있으면은 그 킬체인 얘기 아주 좀 나는 그 논리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갖고 쓸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 조짐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핵은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저거 꼭 쓸 거야라고 조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핵을 가지는 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짐은 핵은 쓰겠다는 조짐을 항상 보이려고 갖는 무기예요. 그럼으로써 안 쓸 수 있는 네. 참 역설적인 무기인데 안 쓰려고 뭐 만드는 무기지만은 상대방이 쓸 거라고 조짐을 항상 느껴야지 그래야지 싸우지 네. 않고 그럴 테니까. 근데 조짐이 보이면은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짐은 심리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걸 조짐이 보이는 순간을 찾을 수 없고 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논리는 우리가 킬체인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을 100%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할 때만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한 발이라도 제거를 못한다. 그거는 그거는 서울로 쏘세요. 그런 네. 얘기는 똑같은 거죠. 추석 직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원인가요? 난 그거 안 봤습니다만. 네, 이제 그 발언 중에 DJ 노무현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고 이른바 보수 정권 때 북한이 핵실험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수 정권의 대응이 훨씬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보수 정권 뭐 DJ 정권 뭐 그게 아니라 핵 발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네. 그때고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1차 핵실험 했잖아요. 북한이. 네. 보수 정권도 아니네. 그러니까 1차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때 했잖아요. 홍현익 연구원의 주장은 DJ 노무현 때 핵실험 횟수가 훨씬 적었다라는 거죠. 횟수 자체가 적었다.
그거는 핵 발달 수준이 그때는 적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것이죠. 아, 그때는 핵 발달 수준이 여러 번 실험할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네. 그거는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보수 정권이 아닌 정권이 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왜 빨리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든가 대북 유화 정책의 그거 효과가 관계없어요. 아니다.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있는 거랑 관계없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었냐면은 5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때네요. 그 이승만 대통령 때죠. 네. 그때 이제 북한이 그 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자꾸 뭐 북한이 왜 저걸 만들까 그러는데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꿈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강해지려고 만든 거예요. 네. 북한이 강해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그 강해져야 되겠다는 그 심각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6.25 때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그 소련이나 중국한테 그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련은 전쟁을 하라고 그래 놓고 하는데 안 도와준단 말이죠. 네. 중국은 도와주러 와서도 그 도와주러 오는 과정이 김일성에는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인민군이 온 게 아니에요. 네. 인민해방군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중국군은 계급장 안 달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도 아니고 지원군입니다. 인민지원군.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모택동이 보낸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모택동 아들은 참전했지만. 그죠. 아들은 참전했지만은 그 인민지원군입니다. 인민해방군이 그 영어로 PLA라고 그러죠. 네. People's Liberation Army가 온 게 아니라 그 북한이 싸우는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그 볼런티어들이 온 거죠. 일종의 민병대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에는 김새는 겁니다. 네. 야 도와준 미국은 미군보다도 더 좋은 타이틀로 왔잖아요. 유엔군. 네. 근데 이건 중국군은 중국인민해방군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타이틀로 뭐 무슨 지원군으로 오고 그러고 와서 또 김일성이를 능멸했고 중국군 네. 지휘관들이 그래서 그 북한의 독자전 수행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독자전. 혼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핵무기가 그 일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든지 부국 강병인데 돈 많이 벌고 강한 군사력. 그게 이제 핵무기를 북한은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뭐, 네. 무슨 정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홍현익 연구원의 발언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한 발언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는 이제 북한이 9월 9일 날 쐈다, 구구절에 맞춰 쐈다, 뭐 또 언제 쐈다, 네. 그게 아니라 북한은 아무 때나 이거 할 만큼 이제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날이라서 쏜 게 아니라 그리고 북한의 그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네. 계획대로 자기네 핵을 완성하는 날까지 만든 그 플랜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의 그 김일성이가 근데 그 얘기도 인용을 여기서 한번 했을 거예요. 김일성이 70년대 초반에 한국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추호라도 남조선에 정부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평화가 아니다. 그 사실을 추호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이든 반대하는 정권이든 조건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남북 간의 평화는 가짜다라는 얘기를 뭐 명쾌하네요. 명쾌하게 한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일성이.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남북 간의 평화가 있었고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는 평화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북한은 네. 대한민국의 정부가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정부든. 어떤 정부든. 네. 그걸 추호도 잊지 말라고까지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최신의 무기들이 뭐 괌에 왔네, 오키나와에 왔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그 뭐 무슨 세미나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더 위크라는 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그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닌데 거기에 나는 그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의 폭격기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가 B-52 이건 뭐 아주 참 50년 된 폭격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B-1 B1이 있고 그다음에 B2가 있는데 그 세대가 한꺼번에 앉아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그가 괌에 와 있는. 괌에 와 있는데 네.
그거를 그 밑에 그 사진 설명에 그러니까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그러니까 폭격 가는 거리. 근데 차이나 인도 노스 코리아 두 개를 다 써놓은 거예요. 야, 이거는 굉장히 차이나와 노스 코리아를 때릴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 미국 전투기 폭격기들 해가지고 그 세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하도 특이해서 그 내가 하나 그 다운을 받아뒀는데 거기 설명은 그 차이나와 노스 코리아를 스트라이킹 디스턴스에 둔 곳에 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북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북한하고 싸우는 나라는 아니죠. 중국이 주적이군요. 네.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파워 폴리틱스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비슷한 나라가 적이에요. 네. 이렇게 미운 나라가 적이 아닙니다. 아주 미워도 힘이 약하면 적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뭐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싸울 대상이 아닌데. 근데 지금 좀 친한 것 같은데도 그 나라가 힘이 세면은 그걸 적으로 삼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략 분석은 능력 분석이에요. 마음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큰 나라, 옆에 있는 나라는 일단 무서운 나라로 치는 거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력.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미국이 김정은과 핵 개발 시설을 도려내듯이 폭격하는 이른바 외과적 폭격.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컬 어택. 그러니까 드러내는 폭격, 서지컬 어택은 아무데나 쉬운 거가 뭐냐면은 핵실험장을 폭격해도 되고, 꼭 뭐 핵폭탄이 있는 데가 아니라 핵실험장 하면은 핵실험 못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 핵 개발을 엄청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까? 내가 이제 지금 국제법 그게 이제 얘기하니까. 법과 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드리는 말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네. 우리 그 독일에서 국제법으로 박사 받아온 아주 그 젊은 박사님이 있었어요. 뭐 멋있죠.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막 질문을 막 하니까 그거는 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제정치의 영역이죠. 그래서 나는 법으로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도 석사를 하나 받았습니다라고 그 법학 박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네요. 나 그때 그거 맞다 하고서 그 교수님 멋있었어요. 그 젊은 사람인데 우리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막 그 질문 막 하니까 그거는 법으로 해결 안 되고 정치의 영역이고 그래서 자기가 국제법이 한도가 있다는 생각으로 국제정치학 그때 독일어로 마이스터라고 그러더라고. 국제정치학 마이스터도 하나 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법.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및 김정은 그 얘기 또 결정타 얘기해 줄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북한 배가 미사일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를 가서 잡게 한 거. 그게 SDI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서 미리 잡는 거예요. 사전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서 막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해를 가는 거 잡는 건 불법이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얘기를 미국 교수한테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장교 출신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어시에모 교수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국제법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거 우리 안 지켜요 그러더라고요. 국제 정치 영역은 우리 그런 거 우리도 그런 거 안 지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PSI, SDI가 아니라 PSI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량 파괴무기 이런 거를 싣고 의심이 되는 선박을 잡아가지고 검문 검색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때 많은 학자들이 그거는 해양 자유를 그렇죠. 공해에서 막 잡으니까 해양 자유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뭐 북한 배라든가 북한 배가 테러리스트한테 폭탄 갖다 주는 거 잡으려고 만든 건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는데 가는데 빨간불이 켜지면 경찰이 서야 됩니까? 그거는 교통신호 안 지키고 가는 게 맞죠? 그거죠. 그러니까 도둑을 쫓는 경찰은 빨간불에 쓰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빨간불에 쓰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도둑을 체포해야 한다는 게 그 법 위에 있다. 그 법 위에 있는 것이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서지컬 어택이. 그 서지컬이라는 게 북한 핵시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북한이 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엮어져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파괴해도 이제 망가지는 거죠. 핵심 시설 하나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태평양 사령관 중에 그 라클리어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3차 핵실험 그 무렵인가? 그때 핵실험할 조짐이 보이면은 미국이 실험장을 폭격하겠다고 그런 네. 그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핵실험 텀을 늘여놓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어떤 때는 협박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판단은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이 궁금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아, 테스트를 해보는 거군요. 역으로. 그 실험을 해야지 저게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멈춰야 될 때는 그 라클리어 제독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폭격하겠다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고, 난 가만히 있는 거는 그 뭐 북한의 위력을 봐야 되니까 그 미국이 어느 정도로 그 정찰이 좋은 나라냐면은 중국이 핵실험 첫 번째 했던 거가 저쪽 그 티베트 저쪽 네, 서쪽에 네. 서장 뭐 거기 네. 거기서 하는 날 미국 정찰기가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 폭격장에. 네. 그래서 중국은 그걸 보고 이거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미국 비행기가 와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 어렸을 때 과학 잡지에서 읽은 얘기예요. 중국이 그걸 터뜨리는 순간 미국은 몇 톤이라고 하고 그 사진까지 대통령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 네. 대통령이. 그래서 북한을 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드문드문 볼 필요가 있을 때는 뭐 핵실험 하라고 그냥 놔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하여간 그 한 번은 아주 노골적으로 핵 시설을 폭격했다고 협박을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이춘근 박사님과 북한의 5차 핵실험 그리고 한국의 NPT 탈퇴 후 독자 핵 개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골치 아픈 얘기죠. 골치 아프지만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렇죠. 필요가 있는 그렇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